RPM 수학화 768번입니다. 네, 768번부터 770번까지는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고요. 네, 이쪽은 그 하나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요 개념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 됐네요. 그래서 768번부터 쭉 설명을 하고요. 이거를 그 카페에 올릴 때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용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경우의 수를 적어서 하나씩 하나씩 따지다 보면은 그 모습이 마치 그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그래서 수용도라고 부릅니다. 자, 수용도의 문제의 특징은 말이죠. 지금 이 문제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수용도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져와서 바꾸어 읽기로 했대요.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을 때 책을 바꾸어 읽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네, 이게요, 그냥 자신이 가져온 책을 자신이 읽어도 된다 하면은 그냥 순열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네 사람한테 서로 다른 네 권의 책을 나눠주는 게 되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A, B, C, D라는 사람한테 처음에 A한테 나눠줄 수 있는 책의 종류 몇 개? 4개. 그러면 하나 썼으니까 B한테는 3개, 또 하나 썼으니까 C한테는 2개, D한테는 하나 남은 거 분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맹점은 A는 자기 책을 가져가면 안 되고 B는 자기 책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으로 연결된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케이스를 분류할 때 마음대로 두서없이 케이스를 분류를 하면은 누락시키거나 중복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수용도라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자라는 게 수용도에서 의도하는 문제풀이 형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그리고 B라는 사람이 그리고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씩 가져왔어요. 자, A라는 사람이 가져온 책을 1, B라는 사람이 가져온 책을 2, 3, 4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이게 막 나중에 A가 A 책이 2인지 뭐 B 책이 3인지 좀 헷갈려요. 에이, 설마 였으면 헷갈릴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면요. 4명이 아니라 5명, 6명 나오잖아요. 그럼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A라는 사람은 스몰 a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B라는 사람은 스몰 b, C라는 사람은 스몰 c, D라는 사람은 스몰 d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거 누가 봐도 B가 가져온 책이죠. 맞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D가 가져온 책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용도라는 걸 차례차례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A한테 책을 분배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A라는 사람한테 책을 분배할 때 A를 분배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A한테는 A라는 책을 줄 수 없고요. B라는 책을 주거나 C라는 책을 주거나 D라는 책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경우를 크게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로 분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공간이 부족할 테니까 이렇게 A한테 B를 주는 경우, 그 다음에 A한테 C를 주는 경우, A한테 D를 주는 경우 칸을 조금만 더 떼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A한테 B를 줬잖아요. 자, 그러면 B한테 줄 수 있는 종류의 책은 몇 개죠? 네, 자기가 자기 자신 거는 이제 쓸 수 없으니까 B라는 책을 제외하면은 A와 C와 D가 남아 있겠죠. B한테 줄 수 있는 책은 A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도 있고요. 그 다음에 D도 있겠네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B한테 A라는 책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은 A와 B를 썼기 때문에 이미 A와 B를 썼기 때문에 뭐만 남아있어요? C와 D만 남아있고 이 아이들을 분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남은 책인 C와 D를 분배를 하는데 C한테 C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책을 읽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C한테 줄 수 있는 건 D밖에 없고요. 그럼 책이 C 하나 남았으니까 D한테 C를 주면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A한테 B 주고 B한테 A 주고 C한테 D 주고 D한테 C 주는 경우 한 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냐면요.
이번엔 A한테 B를 주고 B한테 C를 주고 그럼 나머지 B, C 썼으니까 뭐 남았어요? A, D 남았죠. A, D를 C와 D한테 이제 분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D한테 D 줘도 되니?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의 책은 자기가 읽지 않으니까. 그럼 D한테 줄 수 있는 책은 딱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다는 거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C한테는 D를 줘야 되고요. D한테는 뭐를 주셔야지? A를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도 경우에서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D 이렇게 나와 있죠. B, D 두 개 썼으니까 이제 뭐 남았냐면 A랑 C 남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C한테 줄 수 있는 책이 A, C 두 종류야? 아니죠. 뭐만 줘야 돼요? A밖에 못 줘요. 그럼 이제 책이 한 권 남았으니까 나머지 C를 누구한테 D를 주는 방법이 또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한테 B를 주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A한테 C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A한테 C를 주잖아요. 좀 칸이 부족하네요. 여기 살짝 지우고 C를 좀 더 내릴게. C. 자, A한테 C를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남은 책이 뭐가 있냐면요. B랑, 그 다음에 D랑, 그 다음에 A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B한테 줄 수 있는 책은 뭐 하나 있고요. A 하나 있고요. 왜냐면 B한테 B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B한테 줄 수 있는 책 A 하나랑 그 다음에 B한테 또 무슨 책 줄 수 있죠? D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한테 A 책을 주는 경우와 D 책을 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A한테 C를 주고 B한테 A를 주는 경우 하면은 C, A 줬으니까 뭐 남냐면요. BD가 남아요. 자, 그럼 C한테 B나 D를 주면 되는데 만약에 C한테 B를 주게 되면은요. 뭐 하나 남아요? D 하나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규칙에 위배되죠. D가 D를 가질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C한테는 지금 책이 BD가 남았는데 뭐를 줘야 돼? D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한테 B를 주는 경우 한 개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그 아래 부분 봅시다. A한테 C를 주고요. 그 다음에 B한테 D를 줬어요. 그럼 책이 뭐가 남냐면 A라는 책과 뭐라는 책이 남냐면 B라는 책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C 입장에서는요, 받을 수 있는 책이 A도 되고요. 뭐도 돼요? B도 돼요. 그러면 C한테 A를 줬으니까 D한테는 뭐를 주면 되고 B를 주면 되고요. C한테 B를 줬으니까 D한테 뭐를 줘? A를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즉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총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세 개가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총 세 가지가 나오고요. 이제 A한테 무엇을 주는 경우 A한테 B 줘봤고 C 줘봤으니까 이제 D를 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한테 D라는 책을 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네, 그러면 지금 책이 뭐 남았냐면요. A랑 B랑 C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B한테는 B를 못 주니까요. B한테 줄 수 있는 책은 또 뭐냐면 A랑 C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B한테 A를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럼 B한테 A를 줬으니까 B라는 책과 C라는 책밖에 안 남았죠. 근데 C한테 C 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C한테는 B를 줘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책 C를 D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번엔 B한테 C를 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B한테 C를 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B한테 C를 줬으니까 A, B 두 개가 남았네요.
자, 그러면 C한테 줄 수 있는 책, 요 C한테 줄 수 있는 책이 몇 개 있습니까? A, B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C한테 A도 줄 수 있고 B도 줄 수 있네요. 네, 그럼 나머지 D한테 이제 D, C, A 줬으니까 B를 줘야 되고요. 여기는 나머지 D한테 A를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몇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해서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자, 그래서 A한테 B 또는 C 또는 D를 주는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한 거니까 이거를 다 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3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몇 개? 9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얘들아, 수용도에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게 이 규칙에서 뭔가 더 추가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걸 받지 않는다는 규칙이 더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보통 이렇게 하나를 시행을 해서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3개씩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를 시행해서 4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다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용도라는 규칙에 다른 게 추가가 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실제로 수용도를 풀 때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면 첫 번째 걸 시행하고 그 뒤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인지를 곱해서 곱사건으로, 즉 곱의 법칙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수용도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단 수용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를 구하면 나머지는 이제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몇 개인지 판단해서 그렇게 풀면 또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를 마냥 곱사건으로 곱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변형을 시키겠죠. 네, 일단은 768번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